북한 지령으로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다 간첩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의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대기업 노동 현장과 정당에 침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남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부산 해수욕장 일대 오피스텔에서 수도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체온 검사나 방문 기록도 없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어치 금부치를 빼돌린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를 잃은 금은방 업주도 있었습니다. 최근 간첩 활동 혐의로 3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관련 취재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하겠습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다는 게 최근까지 알려진 혐의였는데 취재 결과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노조를 장악하고 정당에 침투해서 정보 거점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북한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은 혐의가 구속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청주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간첩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북한 지령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목적수행 간첩죄 등을 적용한 겁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2017년 조직 결성 뒤 최소 10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도 2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윤모 씨 구속영장에는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에서 북측 공작원에게 충북 지역 군부대 정보 수집 지령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이들이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에 나선 것도 북측 지령을 수행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결론입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손모 씨가 스스로 공개한 구속영장에는 손 씨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노동 현장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구속된 윤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정보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북한 측이 민주당 말고 민중당에 입당하라고 지령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북한이 이들에게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에 포섭 지시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기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북한 대남 공작 조직이 암호로 지령을 내리면 이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검찰개혁안 통과를 저지하는 보수 패당의 책동을 분쇄해라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선거나 국내 정치에 정말 북한이 개입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윤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이들에게 지령을 내린 건 북한 대남 공작 조직 문화교류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USB를 복구한 결과 북측과 주고받은 보고와 지령문 파일이 80건 넘게 발견된 겁니다. 파일 중에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는 혈서 맹세문을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북한 측 지령 중에는 남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한 걸로 보이는 대목이 여럿입니다. 수사당국은 21대 총선 2달 전인 지난해 2월 북한 지령문에서 박근혜 석방론이 일고 있다. 총선에서 반보수 투쟁의 도수를 높일 전술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지령문에 지역의 총선 관련 여야 세력 동향이 입수되면 보고해달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은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3월 4일 이틀 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관한 북한군 포격훈련에 대한 지역 민심보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2019년 11월에는 검찰개혁안 등 개혁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분쇄하는 투쟁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동지회 소속 회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신문 광고를 내겠다며 모금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북한의 지령문은 암호화된 문서 형식으로 전달됐고 파일명은 대화법이나 암환자 치료 같은
지령과 무관한 단어와 숫자를 조합해 만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붕괴가 현실화됐다며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당시 스텔스 전투기 반대 운동가 중 일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선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명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대내외 불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스텔스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보 붕괴가 현실화됐다면서 정부가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실화된 안보 붕괴,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늘 해오던 종북 프레임이고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의 운동가들이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자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주말 맞아서 지방 민심을 공략했는데요. 선거운동하려면 지사직부터 사퇴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이 지사가 영남 역차별 발언 논란을 불렀던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말을 맞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강원도와 충청을 돌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 사퇴 논란을 의식한 듯 도지사로서의 선거운동 제약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지사로 온 게 아니고 이게 후보로 왔기 때문에 차도 후보차로 왔기 때문에 지금 도 수행원이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을 겨냥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좀 협업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말씀이신데 제가 도지사 사퇴 당하기 전에 꼭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틀째 대구 경북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상인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겨냥해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도 제가 맨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그 지역의 인재를 내년까지 30% 할당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방의 청년 인재들께도 기회를 드리자. 경북 안동에 이어 경주의 서원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오늘도 도포 등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유림들을 만났습니다. 네거티브 발언은 자제하며 점잖은 이미지로 보수층을 공략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지사직을 유지할 거면 경선을 포기하라고 공격한 것을 두고 이재명 캠프는 경선 승리에만 정신이 팔려 민심을 돌아서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고 맞서며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야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현 정부의 탈원전 감사 방해 때문이었다고 하죠. 오늘 그 상징인 월성원전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재작년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를 찾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 감사하면서 여권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경제적 수치를 왜곡한 것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그러한 무리한 절차들이 진행됐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문 이미지를 부각해 보수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재차 공약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원자력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 지금 당장 멈추고 전면 재검토돼야 됩니다. 경주 중앙시장과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러분이랑 오늘은 정치부 송찬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고래. 정치 뉴스인데요. 돌고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정진석 의원이 돌고래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네. 당 행사를 가두리 양식장에 비유하며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른데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다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마련한 행사에 윤 전 총장이 잇따라 불참하면서 비판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을 돌고래로 비유하면서 체급이 다른데 왜 같은 취급을 하냐 이런 취지였는데요. 예. 당 경선 방식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자 이준석 대표도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게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도 졸지에 멸치나 고등어가 된 후보들이 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할 텐데요. 네, 일단 홍준표 의원이요. 오늘 친윤 인사들을 향해서 자주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을 어줍지 않은 줄 세우기에만 열중하는 훈련되지 않은 돌고래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 행사에 불참한 대선 주자가 윤 전 총장 말고도 또 있죠. 네, 일단 지난 5일 날에 이 경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어제 오늘도 무단 결석이 많은데요. 원팀 정신이 가장 승리의 원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부 후보들이 안 나온 건데 윤 전 총장 측에서 다른 캠프에 당 일정 보이콧 동참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윤 전 총장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종용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한 캠프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 윤희숙 의원은 동물의 왕국 대선 경선은 이제 그만이라며 고래는 고래대로 멸치는 멸치대로 열심히 태평양을 건너보자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명락 폭망.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비방전 명락대전이 아니라 명락폭망이다. 같은 당 대선 주자가 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경선판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주자들에게 관심이 덜 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본선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 큰일 납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 줬는데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일단 제 얘기부터 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네, 요즘에는 네. 이 심판자 역할을 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일명 포청천 전략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주자들도 각각 전략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요, 단일화까지 거론됐던 이낙연 전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총리 이력까지 겹치는 이 전 대표 지지율부터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소리 좀 듣지 마. 나같이 욕쟁이로 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입장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 21개 공약이 전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을 부풀리신 건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추미애 전 장관은 꿩을 거의 다 잡았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집중 공격하고요. 김두관 의원은 여야 대권 주자를 싸잡아 비판하는 모두 까기 전략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존재감을 부각하면 지지율 1%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형국인데요. 정치가 존재하는 한 네거티브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제보가 뉴스다. 1823명.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신규 확진자입니다.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이런 전쟁 같은 시국에 방역 수칙을 비웃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숙박에 술판이 벌어진 부산 해수욕장의 밤. 전민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해수욕장 인근의 오피스텔. 사람들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란다에 앉아 밤바다를 보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들, 불법 숙박업자들이 공유 숙박 앱에 올려놓은 숙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거나 업무용으로만 쓸 수 있어 숙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호텔에 자리가 없어서 불법인 거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고요. 그거를 사실 알았다면 예약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불법이다 보니 방역 관리가 될 리 없습니다. 부산에선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숙박업소는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고 한 방에 4명 이상 묵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불법 숙박업소는 발열 검사나 방문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이라는 것은 출입자 명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몇 명이 온지도 모르고 정확하게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자체나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만 어려움이 크고 적발돼도 벌금 100여만 원이 고작입니다. 안에서는 투숙객이 있어도 응하지를 않습니다. 경찰관이 오면은 단속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을 넘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버티기 힘든데 눈앞에서 1,200만 원을 사기당한 금은방 업주가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은방에 들어오는 남성. 목걸이 가격을 묻더니 곧장 사겠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고른 건 1,200만 원 상당의 금 20돈짜리 목걸이. 현금과 카드가 없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줍니다. 전화에 찍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또 우리는 처음 겪는 거라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죠. 처음 접하는 상황에 직원이 당황하자 남성은 단말기에 카드 번호를 누르고 곧이어 매출 전표가 나옵니다. 남성은 목걸이를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돈이 입금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업주. 결제가 안 된 걸 알고 남성에게 연락했지만 남성은 목걸이를 처분했다며 1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업주는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한 60%, 70% 정도까지 저하되고 우리 업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엄청도 터지고 잠도 그냥 설치면서 그냥 꿈에도 나타나려고 그럴 정도로. 남성은 종로 금은방 3곳에서 이런 수법으로 3,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빼돌렸습니다. 남성이 출력한 매출 전표입니다. 원래는 승인 번호가 8자리지만 6자리로 돼 있고 승인 내역 제출력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결제 시스템 내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다른 사기를 막기 위해 매출 전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안 나가냐 지금? 안 나가냐? 나이 먹었으면 나이가 듣기만 해도 섬뜩한 얘기들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국내 유명 제과업체 크라운 제과의 영업소장이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일, 기업에겐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만큼이나 그 방법도 중요하겠지요. 포공과 욕설에 편법까지 동원해 실적을 올려야 했던 영업사원들. 그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밤에 그 다음날이 보는 게 두려울 정도로.
네,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것도 유명 기업에서 이런 막말이 오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네, 지난해 여름에 크라운 제과의 한 지역 영업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업소장이 판매 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들을 암덩어리라고 부르는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암덩어리가 몇 명 있지만 입사일에 퇴사 전까지 암덩어리는 불어내야 되지. 내가 한 2시간 한번 하고 정산을 하고 뭐 이렇게 자문이나 해야지 뭐. 누수내고 어디가 역량이 그밖에 안 되면. 네, 암덩어리다. 실제 이런 말을 들은 영업사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당시 현장에 있던 영업사원을 만나봤습니다. 크라운 제과에서 근무한 13년 동안 실적 압박 때문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잘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다. 발목 잡는 존재다. 머릿속에 맴도는 게 내일은 어디 가서 어떻게 팔지? 이게 1년 365일 매일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네, 해당 사원은 지난해 말 결국 퇴사했습니다. 13년이면 되게 오래 버틴 건데요. 본사도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문제가 된 영업소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정 영업소,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7년 크라운제가 본사 지점장과 산하 11개 영업소장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 대화 내용을 입수했는데 본사 지점장의 실적 압박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반항하냐는 말은 물론이고요. XX 같은 소리를 해야 정신 차리겠냐는 등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장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못했기 때문에 너네 애들도 다 못하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6시, 7시에 판매는 이미 다 끝났는데 보고를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전화하면 욕짓거리니까. 야, 이게 판매야? 야, 뒷발로 팔아도 임마 이것보다 더 많이 팔겠다. 야. 실적 압박이 과도하다 보니까 결국 편법으로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문제가 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실제 판매가 얼마냐? 4.5%, 4.5%. 근데 어제 판매 지지하는 몇 프로냐? 오늘 55.3%예요. 왜 55.3%야 되냐? 어차피 뽑았을 거야. 왜? 그럼 남의 진짜 더 계셔야 되니까. 네, 여기서 당겨 떨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하루 판매량이 한 달 전체 판매 목표의 4.5% 정도 됐는데 전산상엔 5.3%를 판매한 것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영업소별로 부풀려진 실적이 적게는 4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에 달한다는데 가짜 판매가 된 뒤에 창고에 쌓인 재고들을 처리하는 것 또한 영업사원들의 몫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자 한 개에 100원에 파라고 딱 정해졌는데 가짜 판매가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덤핑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100원이 아니라 40원, 50원, 60원에도 거래처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개당 차이 나는 50원, 60원이 다 영업사원이나 소장한테 빚으로 가는 겁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뒤늦게 영업 목표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표량 할당과 재고 떠넘기기와 같은 근본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악순환을 끊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일본의 수건이었던 두 번째 도쿄올림픽.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독이 든 성배가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일 대장정을 마치게 되죠. 이제 시선을 도쿄에서 프랑스 파리로 돌려보겠습니다. 3년 뒤 다음 개최지 파리 시민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세계를 가다 김윤정 특파원입니다. 132년 동안 파리를 상징했던 갈색 에펠탑 옆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금빛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보수 공사도 이뤄지는데 모두 700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에펠탑은 코로나 봉사가 끝난 뒤 이렇게 다시 관광객을 받고 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태단장이 진행 중인 것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지구촌 축제. 경쟁 도시들이 유치 의사를 철회하면서 파리는 사실상 부전승으로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Paris 24, Los Angeles 28. 3년 뒤 생강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리고
잔디광장은 양궁 경기장으로, 미술관은 태권도 경기장으로 변신합니다. 1998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이곳은 현재 백신 접종 센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3년 뒤 성화가 타오르는 주 경기장으로 바뀝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겁니다. 팬데믹 속에 펼쳐진 도쿄올림픽의 실패를 지켜본 파리 시민들은 착잡합니다. C'est plutôt que prévu, on a l'impression que ça arrive beaucoup plus vite, aura évolué pour le Covid et qu'on n'aura pas les mêmes conditions qu'à Tokyo et qu'il y aura du monde dans les stades. Là, quand la tour Eiffel sera dorée, ça va nous coûter combien encore tout ça là 2024 à Paris comme à Tokyo, on sait pas comment ça va se passer. Et puis les gens, ils veulent pas se faire vacciner. 이런 심리가 반영된 듯 최근 발표된 올림픽 로고가 데이팅 앱처럼 보인다는 비아냥도 쏟아졌습니다. 내년 4월 대선에 올림픽을 활용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 유일하게 도쿄를 찾았습니다. Mais après, il y a comment surtout on est les meilleurs possibles, évidemment pour réussir ces Jeux 2024. Et donc il y a la préparation de l'écosystème français, la préparation des meilleurs athlètes. 이젠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 올림픽 개최. 그래도 다음 하계올림픽이 감염 걱정 없는 축제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de recevoir tout le monde parce que vraiment c'est une très belle ville et on a envie que ce soit de très bons jeux, donc go go go.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민종입니다. 내일 남자 마라톤에는 케냐에서 귀화했죠. 한국인 오주환 선수가 출전합니다. 누구보다 조국인 대한민국 사랑이 대단한데요. 70만 마라톤 애호가들이 어렵게 장만해준 신발을 신고 기적에 도전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3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파이팅! 한국어가 서툰 케냐 출신 귀화 4년차 오주한. 새로운 고향 한국 사랑이 묻어나는 건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사는 케냐 집에도 태극기를 걸었고 태극기 팔찌를 차고 여러 차례 국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인 손기정의 사진 앞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각오했습니다. 오주환이 이번에 신는 형광 신발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 킵초게가 신은 신발과 유사한 탄소 섬유 재질. 발에 딱 맞지만 이미 단종이 돼 찾기 어려웠던 신발.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 매장에 일일이 연락해 찾아냈습니다. 마침 본사 창고에 그 모델 똑같은 거, 그 색상 딱 한 족, 280 사이즈인데요. 딱 한 족이 있었대요. 급히 그래가지고 보내주게 된 것이죠. 동아국제 마라톤이 배출한 스타인 오주환은 2016년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인 2시간 5분 13초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기록과는 3분 이상 차이가 있지만 나라별로 출전자 수가 제한된 올림픽에서는 상위 기록입니다. 폭염이 선수들을 연일 괴롭히고 있지만 오주환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아버지이자 스승 고 오창석 교수의 지도로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을 하며 체력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오주환은 지난 5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오 교수를 가슴에 품고 올림픽 메달로 한국 마라톤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 경북 경산과 경남 의령은 40도에 가까웠습니다. 이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임에도 더위의 기세가 상당했는데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더위가 절정에 이른 겁니다. 그에 따라 내일도 낮엔 33도를 웃돌고 밤엔 2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두 태풍은 더위를 끌어올 뿐 우리나라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해상의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해안가엔 너울이 덮쳐오겠습니다. 또 전국에 최대 60mm의 소나기도 지날 전망입니다. 이 태풍이 다음 주 초반 우리나라 먼 남해를 통과하거나 하면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도쿄엔 내일 비가 내리겠고요. 이 도쿄 부근 해상에 태풍 미리네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